자식을 이혼으로 내보는 고부 장서 갈등 빌런 2위 만나러 가볼까요? 가야죠. 사이비 종교 강요하는 처가. 와, 이거 세다. 진짜. 아, 종교는 건들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에게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연애 당시에도 순자가 주말마다 예배를 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죠. 주말에 교회 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신혼집을 꼭 친정이 있는 빌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와이프 직장도 그 근처에 있고 제 직장과 멀지도 않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봐줄 거라고 한 것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나서방, 자네 주말에 뭐 하나? 많이 늙으셨네요, 이건. 아, 저요? 주말에 쉬어야죠. 집에서 뒹굴 예정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랑 같이 예배 보러 가지 그래. 예? 아유, 장인어른, 저는 좋은 게 안 믿어요. 장인어른이랑 그 장모님이 예배 보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이, 참 안 되는데. 같이 예배 봐야 되는데. 아이, 그리고 어차피 주말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밥 먹어서 뭐 안 시켜 먹어도 돼. 그럼 이따가 식사할 때 나서방도 오게 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과 밥 먹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영수댁 사이시구나. 듣던 대로 인물이 훤하시네. 그래서 입적은 언제 하신다고? 이제 곧 할 거야. 자네 나서방 인사 나누지. 앞으로 자주 볼 뿐이야. 그래요. 앞으로 교회 나오면 거기서도 많이 볼 거고. 우리 집이 나서방이랑 순자네 바로 아랫집이니까 편히 지내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미 우리 집까지 알고 있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분들은 사이가 참 좋으신가 봐요. 아이, 그럼 우린 다 같이 빌라 단지에 사니까 친할 수밖에 없지. 저쪽에 있는 분홍색 조끼 입은 할머니 보이지? 그 할머니가 나서방 옆집 할머니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교회 분들이 이 빌라 단지에 다 같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식당도 공동식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배 없는 평일에도 열려있어.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먹어. 이때 좀 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걸 또 물어봤죠. 근데 장인어른 그 입적 얘기는 뭐예요? 제가 뭐 어디를 입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말이야,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순자가 또 광수 나서방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쓴 거야.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부분은 유도리가 좀 생겼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또 대신 우리 교회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하고 그렇게 결혼시킨 거니까 나서방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 봐. 알았지? 얼른 입적도 하고. 우리 처가는 이곳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지 좀 보려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와, 뭐 거의 월급을 전부 현금으로 내는 거였습니다. 아니, 나서방 어차피 교회 식당에서 밥 먹어. 월세도 뭐 거의 안 내.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이라도 많이 내야지. 그래야 천국 간다, 나서방. 알면 알수록 점점 이상한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으로 평범한 결혼 생활은 글렀다 싶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이거 제대로 밟혔네요. 이거 어렵다. 진짜 똥 밟혔네. 아니, 이거 왜 순자 씨 잘못 아닌가요? 이거 결혼 전에 어떤 종교다라고 정도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나중에 혹시 법원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유책 사유가 되죠. 그래요? 유책 사유가 되죠. 왜냐면 이게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이거는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사회적인 활동 또 사회적인 거주 형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내가 이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아내는 어려서부터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집도 그렇게 사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이상한지 모르는 거. 이상한지 모를 수 있죠. 그냥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단 종교, 아무튼 사이비 종교인 분들은 본인들이 사이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내인 것 같아요. 아내. 아내. 이 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장인 장모와 같은가 아닌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니까 굳이 얘기 안 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
내 아내는 딸로서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신 남편이 이렇게 우리 여기서 분리하자. 그리고 나가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교는 각자. 이를테면 아내는 아내 종교 가질 수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종교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각자 서로의 종교는 터치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런 합의가 된다면 이 부분은 괜찮죠.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나간다고 했을 때 못 나가게 하는 출입을 강제하는 경우들이 어쩌다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지도 전 광수 씨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그 헌금이 주급이야. 그럼 한 달이 내 월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한다? 건강할 리 없어요. 당연하죠. 모든 경제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자율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혼자 빠져나와야 되냐? 배우자와 같이 해야 나와야 돼요? 되냐? 제가 볼 땐 이 장인 장모가 이 사람들을 놓아줄 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아내와 정말 비밀스럽게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전의 사례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 사례에 대한 나머지 정보들은 어떠한지를 자세히 검색을 해보시고요. 혹시 이 단체에서 나간 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혼자 나오세요. 어떡해. 너무 무섭다. 장인 장모를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요. 떠나야 돼. 그거는 그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거는 저는 옳은 일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오랜 또 다른 종교 집단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아주 이상할 정도로 그런 그리움 같은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집단에서 성장하고 여기가 좀 편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없는 것, 내 부모랑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견딘다는 게 내 스스로 아주 대단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길이 되죠. 이런 부분은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둘이 나와서 우리는 잘 견디고 있어 이렇게 가지면 안 되고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센터들이 있어요. 네, 잊지 말고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마디 할 시간입니다. 자식의 결혼생활 망치는 빌런, 처가에게 먹이는 이호선의 사이다. 자식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돼.